이집트는 독재자를 축출했죠. 그런데 축출하고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무슬림 형제단이에요. 그러니까 무슬림 형제단은 이슬람 원리에 따라서 국가를 만드는. 근데 여기 무슬림 형제단들이 좀 세련되긴 했어요. 예전보다. 그래서 이슬람 정신을 구현하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겠다. 정치적으로 성공을 하겠다. 그래서 이들이 대통령 선거에 나와가지고 결국은 대통령이 됐죠. 그래서 정권을 잡았는데 참으로 바보 같은 짓을 많이 했죠. 아직 이집트 국민은요, 오랫동안 세속주의 정부 하에서 독재를 하더라도 세속주의 정부였어요. 그러니까 여성들도 자유롭고 이슬람이 삶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갑작스럽게 헌법에 이런 데에서 자꾸만 이슬람적 요소를 막 강조하고 난리를 치니까 아니 내가 믿는 것으로는 그냥 알겠는데 이거를 정치적인 걸로 이런 거 자꾸 헌법을 해가지고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13년에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SCC가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근데 쿠데타를 일으키면 보통들 지식인들은 반대를 하잖아요. 쿠데타가 좋아서 찬성한 게 아니라 이 이슬람주의 정부가 너무 싫어서. 그래서 정권이 2013년에 바뀌어서 지금 다시 이집트는 군사 정부십니다. 그러니까 무바라크 군사 독재 30년을 했고 짧게 1년, 2년 좀 안 되게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은 무슬림 형제된 대통령이 잠깐 지배했다가 이들의 바보 같은 짓으로 민심을 잃었고 그러다 보니까 무슬림 형제단이 민심을 못 읽은 거죠. 그러면서 다시 이집트는 군사 정부로 다시 들어갔죠. 군인들이 지금 이끌고 있고요. 근데 이제 무바라크 때처럼 나라를 장악하는 힘은 약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아무튼 여기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무슬림 형제단과 싸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불행한 거죠. 왜냐하면 국가 발전해야 되는데 자꾸 무슬림 형제단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무슬림 형제단들이 여러 나라로 많이 도망갔어요. 우리나라도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난민 신청 많이 했는데 거의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튀르키예 가장 많고요. 무슬림 형제단이. 리비아 여전히 내전입니다. 리비아는 42년 독재 까다피가 2011년에 무너졌죠. 그러면서 69년에 정권을 잡아서 2011년에 무너졌고 2012년에 처형당하거든요. 국민들 손에 하수구에 숨어 있다가 처형당하는데 독재가 무너진 다음에 자유가 올 것 같았지만 리비아라는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석유가 나는 나라잖아요. 석유가 나는 나라고 그러다 보니까 역시 외세가 개입이 돼서 지금은 동서로 나눠져 있어요. 서쪽에 원래 정부였던 트리폴리에서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정부가 있는데 여기는 튀르키예가 지원을 해요. 그런데 동부 쪽에는 반군이 있거든요. 이 차이가 뭐냐? 왜 반군이 생기냐면 반군은 세속주의자들이에요. 저기 지금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데는 이슬람주의고. 그래서 계속 싸워왔고 이쪽은 러시아를 비롯해서 여러 나라들이 뭐 아랍 국가들에는 전부 다 이쪽 반군을 지지를 했었고 지금은 어느 정도 다시 손을 잡고 좀 안정된 정부를 이끌어가자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겠어요. 뭐 계속적으로 아직까지 하나가 되기는 어려운 상태고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싸움은 좀 멈춘 것 같습니다만 여전히 그래도 국제사회가 힘을 못 쓰는 게 각 나라들마다 이득으로 다 멈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온전한 민주정부가 들어서기는 어려운 상태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거는 하루아침에 누가 가져다 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민주주의 실험을 해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랫동안 실험을 했어도 이런 난리가 생기는데 우리나라가 다시 그래도 이제 우리가 좀 다행인 게 학습 효과가 있어서 공부한 게 있어서 그래도 이런 나라 없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다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나라들은 아예 그런 과정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이 독재자가 무너졌을 때 대처하지 못하고 민심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여러 나라들의 문제고 시리아도 아마 그런 과정을 오랫동안 거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독재 정권 무너뜨린 건 근본적인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대안이 없었던 거죠. 시리아의 미래는 저는 더 엄혹하게 봐요. 왜냐하면 이들이 탈레반과 같은 애들이거든요. 탈레반과 같은 애들인데 얘네들을 제어가 돼야 되는데 지금 시리아 정부 수반으로 지금 국제사회가 보고 있는 아샤라 원래 이제 전쟁 때 이름은 아부 줄란이었는데 지금은 자기 원래 이름을 해서 아흐마드 아샤라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극단주의자들과 같이 가담해서 싸우다가 미국이 이라크에서 미국 감옥에 있던 친구예요. 극단주의자입니다. 얼마나 변했겠냐고요. 그때 뭐 자기 말로는 20살이라고 그러는데 그때는 20살이었다고 그러는데 생각해보세요. 82년생 개띠입니다. 이 친구가 21살 때부터 그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21~22살에 감옥에 있었거든요. 극단주의자로서. 그런데 뭐 20대 때는 안 그랬다고 그러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싸웠거든요. 총을 들고 싸웠던 친구고. 그걸 어떻게 믿어요? 저는 그렇게 희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탈레반이 될 것 같아요. 다만 탈레반과 다른 거는 아프가니스탄은 고립 때도 그 누구도 신경을 안 쓰지만 시리아는 아무래도 지정학적인 조건 때문에 여러 나라가 계속 감시를 하고 보고 있기 때문에 탈레반보다는 좀 더 나을 수는 있겠지만 종교적 극단주의를 완벽하게 벗기 전에는 시리아는 계속 불안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유주의 세계 질서에 있었던 나라들은 지금 불안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불안하게 보고 있습니다.